네, 2부에서는 비트코인 다른 코인들보다 해킹을 당했다는 소식을 좀 찾아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있어서는 어쨌든 비트코인도 해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떻게 좀 지켜나가는지 좀 2부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리플과 스텔라 루멘도 코인도 봐주실 거고요. 또 비트코인 마지막에 차트까지 봐주시면서 2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부의 시작, 우리 비트코인이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 지켜가고 있는지 볼 건데 51% 공격, 도대체 이게 뭔가요, 카드님? 여러분들 이제 많이 못 들어보셨죠? 네, 이거 저도 많이 몰라서. 못 들어보셨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이제 이 비트코인이 이제 탄생 이후로 단 한 네. 번의 해킹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의 이런 좀 지금은 시장은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한 가치를 좀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뭐 향후 뭐 달러까지도 이제 위협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너무 좀 근시안적인 상황에 갇혀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뭐 비트코인 1억, 2억 뭐 간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저는 그 이상 때도 뭐 갈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여러분들 좀 이제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은 암호화폐 해킹이 엄청나요. 우리 FTX에서도 이제 이 코인들이 이제 또 해킹이 당해서 이 물량들이 지금 이제 바하마에 넘어갔죠. 바하마 네. 전부 갖고 있고 샘 뱅크먼에 대한 이런 것들 좀 이제 뭐 구속도 안 됐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이 암호화폐에 대한 해킹의 문제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우리 메타마스크나 이런 이제 개인 지갑에 넣어놔도 지금 해킹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가 해킹당하면 어떡하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비트코인은 이제 탄생 이후로 단 한 번의 이제 해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이 네트워크를 여러분들 공격을 하려면 정말 이 네트워크 자체를 이제 장악을 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의 51% 이상을 여러분들이 장악을 하게 되면은 그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해킹을 하는데 참 쉬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너무 간단하지 않는가? 그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그냥 비트코인을 갈취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1% 공격이 뭔가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전체 노드 중 이제 50% 이상을 차지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워를 이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 정보를 조작을 해요. 조작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득을 받는 것들을 이제 해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블록들이 이제 새로 기록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방해를 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거래가 합의를 이제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러한 공격이 이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전체 물량이라 보시면 우리가 이 전체 물량에서 51%를 이제 장악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노드의 이제 해시 연산 능력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해시 파워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그게 진짜 말이 쉬운데, 네. 자, 여기서 비용들이 엄청나게 들 거예요. 그죠. 비트코인을 이렇게 50%를 이제 이제를 빼낸다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 공격 자체가. 근데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참여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거 이제 2009년도 이후로 단 한 번 해킹을 안 당한 이유도 이 물량들이나 이렇게 큰 해시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51% 공격이 성공했던 적이 있어요. 자, 언제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골드나 또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총이 이게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보다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더 이상의 이제 공격을 받고 또 여기서 나오는 피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피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드포크를 또 진행을 한 만큼 현재는 지금 이렇게 시총 작고 이제 규모가 작은 코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해킹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뭐 대장주라 여기는 이 비트코인은 절대로 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체 횟수의 이제 51%에 달하는 이제 블록을 채굴을 하게 되면은 해킹 가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더 이상 이제 탈중앙화가 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좀 어렵겠죠. 판단하기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코인 시장이 흘러가는 거랑 비슷해요. 지금 이 거래소적인 중앙적인 문제들이 자꾸 터져서
우리 선량한 코인들이 현재 피해를 보고 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비탈 플테링 말 한마디에 모든 이 노드들이 돌아가고 그렇게 지금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현재 이제 지분 증명을 바꾸게 되면서 이렇게 더 이상 조금 탈중앙화로 볼 수가 없는데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그래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버티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노드 수가 적게 되면은 이제 외부의 침입과 이런 거 변조로부터 좀 지켜내기가 힘든데 비트코인은 이런 것들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는 큰 규모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게 어려워요. 이렇게 뭐 블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코인 투자하는 데서 이런 것들 솔직히 다 알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 이제 보시면서 비트코인이 왜 안전한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노드를 어떻게 돌리고 노드가 어떻게 해킹 나오고 이런 것들 아시는 것보다도 이런 기술적인 관점보다도 이런 비트코인의 이제 네트워크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채굴자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50% 해시레이트를 확보하기가 힘들어질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왜? 채굴에 대한 경쟁력이 올라가는데 얘도 가지게 되고 나도 가지게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큰 물량을 우리가 한 번에 걷어오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좀 해서 말씀드리면 자, 이 비용에 대한 기계값을 어느 정도가 필요하게 되냐면 43조가 필요합니다. 43조로 이제 이 기계값만 이제 이 뭐 채굴 기계값만 43조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건 이제 한 비트코인 한 5천만 원 정도대를 이제 잡은 거기 때문에 좀 수치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는 매일매일이 한 300억 정도가 필요해요. 자, 우리 1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얼마? 한 22억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킹을 시도할 수 있겠죠. 왜? 국가적인 차원 이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국가의 힘을 모아서 해킹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 단체가 아닌 개개인의 이제 국가가 이렇게 이 물량을 가져가 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물량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이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갑자기 비트코인에 대한 또 엄청난 이제 패닉 세일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면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적으로 내려가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피해를 보는 쪽이 어디일까요? 51% 이상을 해시레이트 갖고 있는 이 해킹범들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구조상 너무나도 완벽하게 해킹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것들 좀 보시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11년 정도가 됐죠. 11년에 나오고 지금 이제 한 12년, 3년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나오고 나서 단 한 번에 해킹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이유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고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살아남게 되면은 다른 알트코인들 그 떠받치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같이 큰 가치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비트코인과 좀 관련된 코인들 우리가 이제 너무 시총 낮거나 좀 스캠성의 코인을 이제 보시는 것보다도 그런 것도 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좀 움직임이 빠르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을 빨리 먹고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장투로 가실 분들은 이러한 코인이 어떤 게 있는가를 좀 너무나 쉬워요. 이런 거 어떤 게 있는가 좀 잘 찾아보시고 매수를 좀 진행해 보면 너무나도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비트코인은 절대적으로 해킹이 당하지 않는 어떠한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해킹을 당하지 않는 걸까라고 궁금해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이 51% 공격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1%의 공격을 만약에 비트코인에게 하려면 90만 개 이상의 채굴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약 43조 원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전기료 같은 경우는 1시간에 22억씩 들면서 정말 큰 비용이 처리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해킹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킹이 되는 순간 신뢰성을 잃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히 해킹을 한 51%를 가지고 있는 해킹범들일 텐데요. 따라서 이러한 구조 상황 자체가 비트코인 쪽으로는 해킹이 들어갈 수 없다는 점, 그래서 계속해서 굳건하게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우리 비트코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도 그렇지만 다른
코인들 중에서는 이런 51% 공격으로 해킹을 당했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비트코인 골드와 또 이더리움 클래식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리플은 하드포크를 해서 또 스텔라 루멘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리플과 스텔라 루멘은 좀 어떤가요, 카드님? 지금 요즘 리플이 굉장히 핫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네. 소송이 좀 이제 잘 끝나겠다는 좀 기대감이 좀 오르고 있는 네.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리플을 얘기하기 전에 자, 오늘 뭐 하드포크에 대해 얘기를 했으니까 이 스텔라 루멘에 좀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이제 리플에서 하드포크 돼서 이렇게 나온 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 송금용 암호화폐거든요. 그래서 네. 리플과 같이 송금으로 쓰이는 제가 송금용 이런 결제 코인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에 좀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하드포크 된 코인이고 그래서 리플보다 어떻게 보면 좀 뭐 기능적으로는 뭐 업그레이드도 됐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리플 같은 경우는 개인만이 아닌 이제 은행과 이제 송금을 좀 주로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네. 뭐 물론 우리가 이제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 보낼 때 리플을 좀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그만큼 이제 뭐 기업적인 측면에서 총력을 좀 다루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근데 스텔라 루멘을 좀 보게 되면은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수수료도 낮고요. 송금 네.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빠르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해외 송금들 좀 진행하는 걸 봤을 때 기존의 금융 시스템들이 갖고 있는 한계치를 좀 넘어설 수 있고 이제 개발도상국들 위주로 특히나 이제 이 은행 계좌들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상당히 빛을 발할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앙은행에서 발행되고 또 이제 중앙 국가를 근거로 이제 삼기에 안정성이 좀 이제 높아진 이 CBDC와 이제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이렇게 축구 강국들이네요. 예, 축구 강국들하고 좀 협업을 하고 있고 스테이블이나 이런 CBDC 같은 경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리플 차트를 좀 봐야겠죠. 리플 차트 보기 전에 리플하고 스텔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 하드포크도 제가 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정보를 좀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좀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단연코 이 리플입니다. 리플. 예, 리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리플이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좋아하는 코인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고 이제 뭐 일본도 좋아하고 근데 애증의 코인이라고 불리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이 SEC와의 소송이 있어요. 이 SEC와의 소송 때문에 좀 엄청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락세에서 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이 금융권이 이제 쥐고 있는 코인이 뭔가라고 봤을 때 저는 리플이라고 생각이 돼요. 리플. 금융권이 이제 쥐고 있지만 막 지금 찍어 누르고 있어요. 왜 못 올라가게 하는 만큼. SEC에서 지금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코인이 뭐예요? 리플이잖아요. 리플이죠. 리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금융권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코인들을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왜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 계속 누르는 것 같지만 지금 슬슬 이 입지를 좀 바꾸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세력들이 금융 세력들인데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리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왜 우리가 언제까지 이제 누를까?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때가 오는 상황이 좀 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플 측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SEC와 리플이 현재 이 손 잡은 것처럼 원만한 이제 협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리플 자체가 증권에 대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이제 선언을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리플 측에서 바로 이제 합의를 하겠죠. 네. 왜 증권이 아닌 상황에서 코인을 발행해서 팔아먹은 게 SEC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와준다면 더할 나위 없을 좀 좋은 조건이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이 SEC 측이 재판이 끝나기 전에 리플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재판하기 전에 합의를 좀 보자. 그래서 지금 이 기간들이 좀 2주 정도 연장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이 말만 나와주게 된다면 코인 시장에 대한 좀 단기적인 훈풍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현재 분위기 자체가 지금 SEC보다도 리플 측에 좀 더 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 측에 잘 돌아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만약에 리플이 승소를 하게 된다. 네. 그럼 진짜 이 결과가 역사적으로 이제 이제 암호화폐 측에서 이제 SEC 쪽으로부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승소를 하게 되는 만큼 이 기존 금융권을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 법적인 상황에서 이겼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얼마나 큰 호재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예전에 이 코인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 리플이 대부분 이제 뭐 끌어왔어요. 우리가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네.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상승장이 한번 쭉 나올 때 리플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부터 지금 소송이 딱 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이 상징성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금융권을 이겨먹은 코인이 뭐다라고 하게 되면은 리플이 될 수도 있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더리움, 리플, 뭐 에이다, 뭐 도지코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도지코인은 뭐 장난으로 만들었지만 네. 지금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호재들이 나오면서 지금 도지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이 스트레스가 가장 적습니다. 모든 코인들 그 리서치를 해봤을 때 이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보면 도지코인이 갖고 있는 이제 투자자들의 홀더들의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만큼 이렇게 장난으로 만든 코인들도 이제 금융권이나 이런 곳에서 쓰이게 된다면 현재 뭐 결제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좀 그런 움직임들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뭐 이제 차트를 간단히 보게 된다면 보통 이제 이 500선 아래에서 네. 이제 지지를 정말로 많이 해준 이제 구간을 보여주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 차트만 봐도 뭐 이렇게 보면 뭐 어센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지금 올리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렇게 니은자를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고 이렇게 좀 기어가는 코인들 또 아니면 올라왔던 코인들도 올라가다 다시 윗골에다 이렇게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플은 어찌 좀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이 차트에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니까 이 리플의 움직임을 여러분들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플과 스텔라 루멘 이렇게 봐주셨는데요. 리플 현재 SEC의 소송 결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권이 가장 좀 쥐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코인이 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리플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이런 말이 SEC에서 나오게 된다면 리플에서는 강한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까지 살펴봤습니다. 현재 리플 500원 선 아래에서 좀 강하게 지지 보이면서 가격대 지켜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어센딩 트라이앵글 형태를 보이면서 아무래도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대부분의 지금 현재 코인들 N자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리플은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차트에 반영돼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리플을 좀 계속해서 주목을 하시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비트코인도 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가드님? 이 비트코인도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네. 비슷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뭐 니은자 이렇게 다 가고 있어요. 비트코인 네. 가고 있고 단기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현재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가 한 번 더 내려가는가 아니면 여기서 이 상승으로 갈 만한 이 위에 이제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이 두 방향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일단 이제 갑자기 터진 이 위믹스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악재라는 거는 몰라요. 언제 숨어 있다 이게 갑자기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악재를 예상하고 나서 이제 코인들을 정리를 한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일절 그 누구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이 금리도 있고요. 예, 금리에 대한 발표도 이제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방송에 좀 다뤄드릴 텐데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현재 이 박스권에서 좀 어렵게 좀 매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또 볼만한 자료가 뭐가 있냐면 지금 이러한 이제 박스권이고 하락이 나온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매수된 지 한 일주일에서 이제 한 1개월 정도 지금 진행된 이런 이제 물량들이 BTC 물량들이 지금 이제 뭐 최근 이제 3% 정도로 이제 최저점에 도달을 했다라는 이제 이런 소식들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말이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사항들은 지금 크립토 시장에 불안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시게 되면 여기 매도 압박이 또 나오고 있죠. 매도 압박이 나오면서 크립토 시장이 지금 현재 불안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시장들이 항상 보게 되면은 거래소를 적극 이용했던 이런 장기 보유자들이 거래소들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왜? 매도를 하려는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럼 이게 좀 무서운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이러한 움직임들은 우리가 이제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이 시장에 그동안에 바닥을 찍어줬던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역설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좋은 모습을 좀 찾아내는 방식을 좀 취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후 무료 방송에서 더 자세한 자료를 좀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매도 압박 많이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또 가격 더 떨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현재 바닥을 오히려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게 마음 가지시고 매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51% 공격과 또 리플, 또 비트코인까지 한번 봤는데요.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건데요.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